2025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사 이소연입니다. 얼마 전 71세 박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생계급여로 30만 원을 받고 계신데 자녀가 매월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다 보니 이게 혹시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로 괜히 불안해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제도 변화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된 조사 방식과 동시에 더 넓어진 수급 기회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달 받으시는 기초생활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금융기관과 손잡고 65종의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류 몇 장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 재산생활 패턴까지 빅데이터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위장이혼을 해서 서류상으로만 남남인 척하고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각각 생계급여를 타는 경우, 또 위장 전입으로 주소만 따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1인 가구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수법이 다 드러납니다. 전기가스 사용량만 봐도 혼자 사는지 함께 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무직이라고 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곧바로 의심 신호가 켜집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해 이런 부분을 놓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24시간 자동으로 잡아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즉, 과거에는 운 좋게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부정수급액 전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됩니다. 더 무서운 건 형사고발 기준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7개월만 부정수급해도 300만 원을 넘으니까 거의 모든 부정수급 사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수급하시는 분들은 이런 처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춰 투명하게 신고하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든든한 제도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소액의 생활비나 용돈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정기적이고 고액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수 결정액의 4%에서 최대 30%까지 지급되는데 실제로 수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고 보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임대차 계약서, 통장 내역, 차량 보험 기록 등처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누가 차가 좋은 걸 타고 다니더라 같은 추측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허위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 본인이 허위 신고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근거 있는 신고만 보호받고 포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이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한 전화 신고,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은 편리하고 전화는 상담을 병행할 수 있으며 방문은 대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막아야만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국가 재정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이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화된 조사와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에게는 문턱이 더 낮아졌어요.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선정 기준액 대폭 인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월 76만 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작년보다 크게 올랐죠. 제가 올 초 상담했던 68세 김 어르신은 월 소득이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을 넘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는데 2025년 1월부터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받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엔 기준 초과로 탈락했지만 올해는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8%, 5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즉,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더 쉽게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 거예요.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금액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76만 5,444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거의 무료로 병원 이용이 가능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올해 예산만 26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수급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단속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지만 동시에 생활을 든든히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원도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정도입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며 승인이 되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했다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신고하고 자격이 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놓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